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질문과 같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나의 삶을 통해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레비나스의 철학이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있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익명적 존재로부터 주체가 다시 타자로 이행하는 존재론적 모험 또는 초월이 바로 그것이죠. 레비나스는 근대 서구 철학의 주체 이해를 비판하며 새롭게 주체를 세우고 물질적 존재인 주체가 이 세계 속에서 그리고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야기합니다. 그의 초기 저서 존재에서 존재자로 시간과 타자는 제목부터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존재에서 존재자로는 주체가 겪는 피로와 무기력을 통해 자기 존재에 대한 권태로움을 느끼며 이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일종의 존재자의 숙명을 이야기하며 시작합니다. 반면 시간과 타자는 존재의 고독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둘 사이 공통점이 있다면 피로와 고독 모두 존재의 자리잡기 혹은 홀로서기의 방식이며 이와 관련이 있다는 점입니다. 무엇보다 레비나스는 피로와 고독을 타인과 관련하여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주체가 자신의 존재에 대해 겪는 일입니다. 저는 이 점이 매우 중요한 출발점이라 생각합니다. 홀로서기를 통해 나타난 주체가 겪는 피로와 고독을 타인과 연결시킨다면 레비나스의 철학은 처음부터 타인에 대한 관계의 문제로 시작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체의 피로와 고독의 원인을 타인에게 두고 또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타인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주체가 겪는 피로와 고독을 해결하기 위해 타인을 도구화하는 것이죠. 그러나 레비나스는 피로와 고독 모두 타인이 아닌 익명적 존재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주체, 또한 그러한 존재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주체에게 둠으로써 그가 비판한 전체주의적 서구 철학의 존재론과는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레비나스가 존재론적 모험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러한 존재의 숙명이자 한계로부터 어떻게 벗어날지를 모색하는 데 있습니다. 그의 글을 이해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지만 큰 맥락에서 볼 때 전체주의라는 거대 악에 맞서 성장해 나가는 영웅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런 점에서 그의 책은 성장소설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또 그의 연구는 잠이나 먹거리, 고통과 죽음, 에로스 등 현상학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우리의 평범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레비나스의 초기 서적 중 하나인 시간과 타자 1강을 살펴보겠습니다. 레비나스는 이 책에서 시간 그 자체를 다루고자 합니다. 그는 시간은 주체가 홀로 외롭게 경험하는 사실이 아니라 타자와의 관계 그 자체임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그러한 분석은 존재론적인 것인데 그는 존재를 빈 개념이 아닌 그 고유의 변증법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변증법적 과정 중에 고독이나 집단성 같은 개념들이 어떤 순간에 출현한다고 봅니다. 특히 고독을 존재의 한 범주로 제한하는데 존재의 일반 경제 속에서 고독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를 드러내 보이고자 합니다. 이건 미리 주어진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고독에 접근하는 하이데거의 입장과 다릅니다. 레비나스는 시간과 타자를 통해 고독의 존재론적 뿌리를 찾아보고 고독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지 말하고자 합니다. 그 전에 그는 지식과 무화경은 고독을 벗어날 방법이 아니라 말합니다. 지식의 대상은 주체에 의해 흡수되고 무화경 속에서 주체는 대상 속에 흡수되고 그 속에서 하나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둘 관계 모두 타자의 소멸에 이르게 됩니다. 레비나스는 이러한 과정 중에서 고통과 죽음의 문제에 부딪힐 것이라 말합니다. 고독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고 우린 그것들과 관계를 유지합니다. 이때의 관계는 모두 타동사적입니다. 나는 대상을 만진다, 나는 타자를 본다 등이죠. 그러나 나는 타자가 아닙니다. 나는 나와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나는 완전히 혼자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서의 존재,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 나의 존재함은 어떤 지향성도 어떤 관계도 없는 절대적으로 자동사적인 요소를 구성합니다. 존재는 그 자체로 고립, 고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모든 관계, 모든 복수성을 거부하고 존재자 외에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이 고독은 격리되어 생기는 게 아니고 존재가 가진 의식 내용물을 타인에게 전달할 수 없어서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존재자는 존재함을 자신의 것으로 떠맡습니다. 존재는 절대적으로 자동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이 존재를 자신의 것으로 떠맡은 존재자는 이미 그 순간
고독을 경험하게 됩니다. 즉, 고독은 타자와의 관계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존재를 떠맡은 존재자에게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죠. 이러한 필연적인 고독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가 이 책의 과제입니다. 레비나스는 하이데거의 존재와 존재자의 구별을 사용하지만 하이데거와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레비나스는 하이데거에겐 존재와 존재자의 구별이 있을 뿐 분리가 없고 존재는 언제나 존재자 속에 붙잡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레비나스는 양켈레비치가 하이데거를 소개하며 사용한 개념을 자신의 이해로 재해석하며 존재자 없는 존재의 관념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레비나스는 모든 사물과 존재, 사람들이 무로 돌아가는 상상을 하자고 제안합니다. 거기에 남아있는 것은 주어도 명사도 아닌 그저 무언가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존재만 있을 뿐입니다. 이 존재는 명사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자체로 동사인 존재 작업 자체입니다. 이는 존재하는 대상, 존재자에게 매여 있지 않기에 익명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불면증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불면은 불면의 상태가 끝나지 않으리라는 의식에서 비롯됩니다. 또한 구체적인 어떤 것과 관계하는 것도 아니고 무언가를 깊이 생각하는 상태도 아닙니다. 이는 이름 모를 무와 관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불면 상태는 밤 그 자체만큼이나 익명적입니다. 불면의 상태에서도 의식은 있으나 불면의 상태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불면의 상태에서 주체를 사로잡고 있는 이러한 순수한 현존이 존재 자체입니다. 이건 시작이나 끝이 없고 어떤 누구의 존재도 아닌 주체가 없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존재자 없는 존재는 출발점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존재 성격을 영원이란 개념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레비나스는 존재를 악이라 말합니다. 존재가 유한해서가 아니라 한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있다라고 이름 붙인 이 존재자 없는 존재에서 홀로서기가 발생하는데 존재는 무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무의 불가능성은 우리로 하여금 존재에 대해 지배할 수 있는 가능성인 자살마저도 그 지배 기능을 앗아갑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지배할 수 없는 부조리 속에 놓이게 됩니다. 레비나스는 햄릿이 존재하지 않음이 불가능하며 자살을 하더라도 존재함이라는 부조리는 어쩔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 말합니다. 이렇게 어쩔 수 없는 존재, 탈출구 없는 존재는 존재의 근본적인 부조리를 보여줍니다. 존재자의 출현은 익명적인 존재를 존재자가 떠맡는 홀로서기의 사건이자 의식이 생겨나는 일입니다. 존재자는 존재를 속성으로 가지며 주어가 수로의 주인이듯이 존재의 주인이 됩니다. 존재자 없는 존재는 이제 존재자의 소유가 됩니다. 존재자는 이러한 존재 지배를 통해 홀로 서게 됩니다. 익명적 존재 속에 어떤 존재자가 들어서기 위해서는 자기를 떠났다가 다시 자기에게 복귀하는 일이 가능해야 한다. 즉, 자기 동일성의 작업 자체가 가능해야 한다. 여기서 자기 동일성의 작업을 이해하기 위해 시간과 타자와 함께 레비나스의 초기 철학을 엿볼 수 있는 존재에서 존재 자료를 참고하겠습니다. 홀로서기는 주체의 의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의식은 망각할 수 있고 중지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해, 즉 잠잘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해 있음과 대조를 이루고 나타납니다. 의식은 존재함의 한 양태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의식이 존재를 떠맡는다는 것이며 이때 의식은 존재의 멈춤 자체입니다. 홀로서기를 통해 나타난 주체는 무엇보다 의식을 가진 존재자입니다. 레비나스는 데카르트 이후의 관념론이 인간의 사유를 비공간적인 사건으로 이해한 것과 달리 데카르트의 코기토가 세계와 신체를 배제한 것이 아니라 실체로서의, 즉 자리를 확보한 어떤 것으로서의 사유를 발견한 것으로 봅니다. 이는 의식이 하나의 장소 속의 자리함을 통해 주체로서 서게 된다는 이해입니다. 이러한 의식의 자리 잡기가 의식의 가능 조건이고 여기서부터 사유가 시작됩니다. 주체는 하나의 장소를 통해 존재하고 이를 출발점으로 세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식의 위치화가 어떻게 가능할까요? 의식의 위치화에 대한 물음은 주체가 대상 세계를 근거짓는 일을 어떻게 수행하는지보다 더 깊은 질문입니다. 이는 그러한 일을 수행하는 주체의 탄생 자체가 어떻게 가능한지를 묻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레비나스는 잠을 통해 의식이 자리를 잡고 의식이 탄생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잠을 잔다는 것은 심적이고 물리적인 활동을 중지하는 것이다. 여기에 본질적인 조건이 바로 장소입니다. 잠을 자기 위해 자리에 눕는 것은 존재를 장소에, 자리에 제한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어떠한 자리에서 잠을 자는 존재는 파괴되지 않고 중지된 채로 머물게 됩니다. 나아가 이 자리로부터, 부동성으로부터 출발해 의식은 스스로에게 도래합니다. 의식은 이 장소에서 자리 잡기, 즉 홀로 서기가 가능합니다. 요컨대 익명적 존재에서 주체의 출현은 잠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죠. 주체는 잠을 통해 존재에 대해 의식의 위치화를 이루고 잠이 있어야 깨어남이 이루어지고 깨어 있음이라는 의식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레비나스가 말하는 자기 동일성의 작업입니다. 익명적 존재 속에 어떤 존재자가 들어서기 위해선 자기를 떠났다가 다시 자기에게 복귀하는 일이 가능해야 합니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잠이 없는 의식, 불면의 상태에서는 시작도 끝도 없는 익명적 존재의 상태 속에 머물게 됩니다. 주체는 잠을 통해 의식을 그 의식 자신에게로 돌아와 동일성을 획득하도록 해주며, 이런 의미에서 잠은 의식, 즉 주체가 탄생하는 자리입니다. 주체는 잠을 통해 자기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작업, 자기 동일성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홀로서기를 통해 나타난 존재자는 한계가 없는 존재에 대해 균열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현재의 기능입니다. 이 현재는 연속적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시간의 한 지점을 존재자가 갖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현재는 바로 존재자가 자기로부터의 출발을 실행하는 기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과거에서 미래로 향하는 시간의 흐름 속 어느 한 지점으로서의 현재가 아니라 홀로서기가 발생한 자리로서의 현재, 의식을 가진 존재자의 출현으로서의 현재입니다. 홀로서기를 통해 나타나는 현재는 자기 동일성의 작업으로 인해 순간일 뿐 항상 소멸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재가 가능한 홀로서기는 자유입니다. 이러한 자유는 자유로운 선택의 자유가 아니라 자기로부터 출발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 바로 시작의 자유입니다. 이것이 모든 주체 속에 담긴 자유이며 주체가 있고 존재자가 있다는 사실 속에 담긴 자유, 존재에 대한 존재자의 지배의 자유입니다. 서두에서 말했듯 고독은 존재자와 존재자의 존재 사이에 뗄 수 없는 일체성입니다. 그렇기에 고독은 타인과의 모종의 관계를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독은 존재자와 존재 사이의 홀로서기의 작업과 관련이 있습니다. 레비나스는 주체의 물질성을 이야기하며 존재자의 필연적인 고독을 설명합니다. 존재자의 존재 지배로 존재자가 출현하지만 동일성은 자기로부터의 출발뿐 아니라 다시 자기에게 귀환하게 합니다. 이렇게 현재는 자신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는 사실이고 자신을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은 존재자의 홀로서기의 결과입니다. 존재자는 이렇게 자신에게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신에게 몰두하게 되는데, 이렇게 몰두하는 방식이 바로 주체의 물질성입니다. 다음에도 살펴보겠지만 레비나스에게는 존재자의 신체성, 물질성 등을 강조하는 게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존재자는 홀로서기를 통해 의식이 나타났지만 그 의식은 또한 잠을 통해 나타나고, 이 잠을 자기 위해 눕는 장소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존재자는 신체성, 물질성을 갖춘 존재인 것이죠. 레비나스에겐 이러한 물질성에 대한 강조가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고독을 극복하기 위해 물질성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레비나스는 시간과 타자 1강에서 자신이 이야기할 철학의 과제를 소개합니다. 그건 존재자가 겪는 고독을 극복하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 기존 철학과의 차이점을 몇 가지 말하는데, 먼저 여기서 고독은 타자와의 관계로 인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고, 또 하나는 존재와 존재자의 구별뿐 아니라 분리를 소개하는 일입니다. 존재자의 출현은 존재자 없는 존재를 자신의 것으로 떠맡는 사건, 바로 홀로서기의 사건입니다. 이 순간 존재자는 존재에 대해 지배력을 행사하고 의식이 나타나며 자기로부터 출발하는 현재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존재자는 동시에 자신에게 얽매이게 됩니다. 그것이 주체의 물질성이며 존재자가 경험하는 고독의 비극입니다. 제2강에서는 고독과 물질성을 지닌 존재자가 어떠한 삶을 사는지 레비나스의 철학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